수능 시험 성적표가 오늘 학생들에게 전달되면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본격적인 진학 전략 짜기에 들어갔습니다. 지역 발전 사례를 함께 공유하도록 하는 지역 희망 박람회가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광주 FC가 1부 리그 진출을 위해 이 시각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경남 FC와 혈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전체 유가증권 시장에서 광주와 전남에 기반을 둔 기업이 1%도 되지 않는 가운데 15년 만에 상장 회사가 탄생해 화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능 시험 성적표가 오늘 수험생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얼마나 두근두근했을까요? 직접 다녀왔죠? 네, 대학 가는 방법이 다양해서 그런지 비교적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반응이었습니다. 이제 수능 시험 성적표를 확인할 시간입니다. 남이 볼세라 가려가며 조심조심 열어보고 뚫어져라 쳐다도 보고 이미 가채점을 해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짐작은 했지만 시험이 쉬웠던 탓에 표준 점수는 기대보다 낮았습니다.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온 것 같아서 좀 점수가 떨어진 것 같아요. 가채점에 비해서. 수시 모집을 노리는 학생들에겐 지원대학이 요구하는 최저 등급 안에 들었는지가 관건입니다. 최저의 등급 제일 먼저 확인해. 최저 등급 확인할 때 과탐 주의해서 봐야 돼. 수시 모집에는 6곳까지 지원할 수 있어서 그런지 수험생은 괴념치 않는 반응입니다. 들어있는 것도 있고 좀 안 된 것도 있고 괜찮아요. 아니 들어있어야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다른 데 가면 되니까. 수능 시험 성적이 확정됨에 따라서 대학들은 이번 주 안에 수시 모집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정시 모집인데 올해는 특히 수능 성적 반영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지원해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붙을지는 모르겠어요. 일선 고등학교는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정시 모집에 대비한 진학 상담에 들어갈 예정인데 수능의 변별력이 떨어진 만큼 눈치 작전은 한층 심해질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겨울철에 다리나 고가도로가 쉽게 연다는 것. 운전자들이면 다 아는 상식이죠. 그런데 어제 연쇄 추돌 사고가 난 고속도로에서는 도로공사의 사전 대처가 상식 밖이었습니다. 김인정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23중 추돌 사고가 발생한 고속도로. 피해자들은 도로가 꽁꽁 얼어 차가 말을 듣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아주 팽판했어요. 그건 확실해. 얼어 있었어요. 도로가. 이렇게 살짝 밟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옆으로 좌우로 이렇게 좀 미끄러졌었어요. 경찰 역시 빙판길 사고였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도로공사가 내놓은 의외의 주장. 빈칸이 생기질 않았지. 생길 수가 없죠. 3시 반에 끊었고 그 뒤에 이제 문이 안 왔잖아요. 과속의 원인으로 있고. 정말 그랬는지 사고 직후로 돌아가 봤습니다. 도로 위로 굵은 눈발이 날리고 있고 차들이 엉킨 도로 위는 아이스 링크장을 방불케 합니다. 겨울철 교량과 고가도로가 일반 도로에 비해 빙판길이 생기기 쉽다는 건 상식. 일반 도로와 교량이 얼마나 온도 차이가 심한지 사고가 났던 교량 위에서 제가 직접 측정해 보겠습니다. 교량도로는 5도가량, 일반 도로보다 3도가량 낮습니다. 그늘 쪽은 한낮인데도 1도대까지 떨어집니다. 사고 당시 이미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져 교량이 얼어붙을 게 뻔했지만 제설은 사고 4시간 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빙판길이 없었다면서 사고 50분 뒤 사고 지점에서 염수를 살포하며 제설 작업을 벌였습니다. 퇴근길 대규모 교통 혼잡을 빚은 연쇄 추돌 사고. 도로공사가 책임을 회피하면서 피해자와 도로공사 사이 책임 공방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지역 발전 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지역 희망 박람회가 광주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역 발전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근현대 역사를 간직한 대구광역시의 오래된 도심 거리입니다.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해지면서 인적이 뜸해져 쇠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 거리에서 도심 재생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가수 김광석 씨에 대한 추억과 낭만, 역사적 이야기가 어우러지면서 관광객을 불러 모으는 성과를 거두게 됐습니다. 문화나 아니면 또 저희 프랜차이즈 산업을 이용을 해서 지금 도심 쪽을 이제 다시 재창조를 하고 있거든요. 농어촌 마을 주민들은 의료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광주시는 인근 시군 지역 병원과 전남대병원이 환자 건강 정보를 공유하도록 했습니다. 대학병원 전문의가 응급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도록 해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남대학교 병원, 거점병원에서 그 데이터를 보고 서로 협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의료의 질이도 높아질 것이고요. 전국 지자체의 성공 사례와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도록 하는 지역 희망 박람회가 광주에서 개막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역 발전이 곧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모든 지자체가 각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기반으로 창의적인 발전을 이루고 그 발전이 모여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로 모든 발전 동력이 중앙으로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지역 발전 지원 전략이 약속대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성공적으로 개관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 지원이 필요한데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박수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투입될 정부 예산 803억여 원이 국회에서 확정됐습니다. 성공적인 개관의 핵심인 콘텐츠 개발비로 정부안보다 10억 원이 늘어난 462억 원이, 전당 운영비로는 정부안대로 342억 원이 확보됐습니다. 문화부는 당초 계획대로 내년 7월 콘텐츠가 갖춰진 전당 일부 시설을 개방하고 9월 초에 공식 개관할 예정입니다. 이후에도 문화전당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매년 350억 원 안팎의 콘텐츠 관련 예산과 500억 원 이상의 운영비가 필요합니다.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임 이후 처음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방문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문화전당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명실공히 아시아 문화의 중심 문화 공간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당 법인화 여부를 놓고 논란 중인 운영 조직과 관련해서는 국회가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운영비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양한 방안을 지금 국회 차원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방안이 결정되는 대로 저희들이 적극적인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 장관은 문화전당 개관은 광주가 새롭게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도 문화 콘텐츠 산업을 국가 핵심 전략으로 계속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호남선 KTX와 889고속도로 확장 개통 이후에도 타 지역과의 활발한 소통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자동차 100만 대 생산도시 조성 사업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금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는 1부 리그 승격이냐 2부 리그 강등이냐를 놓고 광주FC와 경남FC의 벼랑 끝 승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정지성 스포츠캐스터, 지금 경기 상황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곳 광주 월드컵 경기장은 물러설 수 없는 승부, 치열한 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후반 33분을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광주FC가 2대1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비도 오고 굉장히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2,600명이 넘는 많은 팬들이 찾아와 광주FC의 승격을 향한 도전을 뜨겁게 응원하고 있습니다. 승격을 향한 광주FC는 전반 20분 조용태 선수가 왼발 슈팅으로 경남의 골문을 흔들며 선취골을 기록했습니다. 이어 경남FC의 스토야노비치에게 동점골을 허용했지만 후반 4분 디에고가 추가골을 터뜨리며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광주FC는 2년 전 2부 리그로 강등되면서 무관심 속에서 꿋꿋이 달려왔습니다. 기적처럼 승강 플레이오프 진출에 성공한 광주는 이제 1부 리그 승격을 위한 마지막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가 이대로 끝나면 광주는 2차전에서 무승부를 거둬도 승격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2차전은 6일 오후 2시 창원 축구센터에서 치러집니다. 지금까지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MBC 뉴스 정지성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유가증권 시장에서 광주와 전남에 기반을 둔 기업은 과연 몇 곳이나 될까요? 전체 상장 기업의 1%도 되지 않는데 이번에 15년 만에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하는 회사가 탄생했습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타이어 금형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세와 IMC. 지난해 매출이 2,200억 원을 넘어섰고 올해도 3분기까지 매출이 1,80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총 매출액의 80% 이상을 수출로 벌어들이는 세와 IMC는 지난 88년 창립 이후 타이어 금형이라는 한 우물만 파왔습니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거래소 상장을 추진해 지난달 적격 심사를 통과한 뒤 오는 30일 주식 거래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역기업이 거래소에 직상장된 경우는 지난 1999년 화천 기계 이후 15년 만에 처음입니다. 상장을 계기로 회사 측은 태국과 터키 등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사회 환원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복장감도 있고 또한 책임감도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좀 노력을 더 해야 되고 일을 더 해야 되고. 세와 IMC의 상장으로 광주와 전남 지역의 상장사는 코스닥을 포함해 모두 14곳으로 늘게 됐습니다. 하지만 1,800개가 넘는 전체 유가증권 시장에서 광주 전남 지역의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도 되지 않고 시가총액의 비중은 더더욱 낮습니다. 그만큼 지역 경제의 뿌리가 탄탄하지 못하다는 얘기인데 이를 극복하고 탄생한 15년 만의 상장은 지역 경제에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환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을 원안대로 추진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광주 경실련이 사업이 실패할 경우 관련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은 수송 분담률 예측 오류로 인해 다른 지자체가 수년간 손실을 보고 있다며 사업 추진을 결정한 시장과 관련 공무원, 지역 정치인들의 명단을 공개해 법적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도시철도 2호선 사업에 대한 사업 실명제를 추진하고 법적 책임도 명문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나주 미래산단 조성 과정에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임성훈 전 나주시장에게 재판부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은 오늘 1심 선고 공판에서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배임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씨가 시장의 지위를 망각하고 업체 관계자들에게 집요하게 요구해 돈을 받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습니다. 특수 절도 혐의로 붙잡힌 10대 용의자가 현장 검증 도중 수갑을 풀고 도주했다 4시간 만에 다시 붙잡혔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오늘 오후 3시 40분쯤 광주 북구 독림동의 한 아파트 상가에서 현장 검증을 하던 중 용의자 19살 이모 씨가 수갑에서 손을 빼낸 뒤 도주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경찰관 4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하며 4시간 동안 수색 작업을 벌인 끝에 도주 지점에서 불과 200여 미터 떨어진 큰 길에서 걷고 있던 이 씨를 발견해 붙잡았습니다. 광주 완도 고속도로 사업이 단계별로 이루어지면서 전 구간 개통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광주 완도 고속도로 사업은 광주에서 강진 성전 구간을 1단계로 공사하기로 하고 내년 국비 100억 원이 설계비로 반영됐으며 앞으로 국비 확보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면 2021년 이내에 완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성전에서 해남까지 나머지 구간을 2단계로 건설하려면 추가로 경제 타당성 용역을 거쳐야 해 전 구간 개통 시기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전남대학교가 산학협력의 성과물과 신기술을 한자리에서 전시하는 테크페어를 열었습니다. 이번 박람회에서 전남대 산학협력단은 신기술과 특허기술 천여 건을 선보이고 연구소 기업과 창업 보육센터 입주 기업들이 만든 신제품도 전시했습니다. 또 박람회 개막에 맞춰 산학협력 사업의 허브 역할을 맡게 될 호남 제주권 산학협력 중개센터를 공식 개관했습니다.